두 번째 풋볼 일부 시간입니다. 이명철 위원과 함께 울산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HD에 관한 얘기를 TMF 일부 시간 하기 전에 매달 나가는 통신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 원투펀치를 후원해주시는 인터넷 전문기업 백메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한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2024년 K리그가 이제 한창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막바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2024 K리그의 경기를 직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원투펀치가 제공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원투펀치 TMF를 신청하고 K리그 직관 티켓을 받아보는 시청자 이벤트인데요. 2024 K리그 파이널 라운드 플레이오프 포함해서 자녀 전 경기에 일반석 입장이 가능한 티켓을 한 분당 2장씩 총 5분의 당첨자를 선정해서 총 10장의 티켓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에 우리 원투펀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벤트 참여 방법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TMF 일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되는 퀴즈를 맞히시고 이 정답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퀴즈의 정답을 제출해 주신 분들 중에서 5분을 좀 추첨해서 저희가 K리그 예매 티켓 쿠폰 2장을 보내드리니까요. 저희 퀴즈 재밌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유튜브에 공개되는 TMF 2부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5분을 추첨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그럼 TMF 1부와 2부를 시청하시고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당첨 확률이 2배. 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요일 오후 3시 원투펀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TMF 1부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 HD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특히나 2024년에는 참 여러 가지 풍파가 많았지만 푸른 파도가 3연패를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3연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 3선창도 해주셨는데 네, 우승콜 때 아주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여러모로 지금 울산이 올 한 해를 쭉 정리해보면 야, 이렇게 다사다난한 한 해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었어요. 울산 HD 팬들이 느끼실 때는 이게 뭔가 진짜 좀 망가꼈나라고도 중간에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된다고 라고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파도처럼 뭔가 좀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고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빗시즌부터 사실 이야기거리가 많았죠. 사실은 울산에서 긴 시간 뛰었던 김태환 선수가 라이벌 전북 현대로 이적을 했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팬들이 느꼈던 섭섭함이 꽤 컸었고 그럼요. 그리고 당시 보도에서는 이청용 선수가 떠날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사실 나왔었어요. 예. 다행히 이청용 선수가 그래도 전지훈련지에 합류를 하면서 울산에 남았는데 최근 김판구 감독 부임하고 이청용 선수가 맡아주고 있는 역할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울산의 팀 내 분위기에 있어서 베테랑들이 형성해주는 그 역할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조현우 골키퍼가 매경기 나와서 맹활약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팀의 든든한 이 베테랑으로서 계속 동생들을 케어해주고 분위기를 잡아주고 혹시 본인이 주전이 아니어서 서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팀을 위해서 기여하는 데 앞장서주는 조수혁 선수도 있고 주민규 선수, 김기희 선수, 이청용 선수 비롯해서 박주영 선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 베테랑들이 계속해서 팀의 끊임없이 분위기를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울산이라는 팀이 이렇게 좋은 구조를 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청용 선수가 가지고 있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 이청용 선수의 그 이적설이 막 보도가 되고 할 때도 팬들의 마음은 사실 되게 편치 않았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모로 그런 와중에도 이청용 선수는 팀에 남았고 다만 그런 그 비시즌 기간 동안에도 팬들은 우리를 설레게 할 만한 영입 소식을 기대하는데 자꾸 누군가가 나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첫 번째로 제가 꼽는 뭔가 올 시즌이 울산에 맞았던 첫 번째 위기의 상황. 한 시계를 10개월 전부터 돌려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역시 첫 번째는 아시안컵으로 주전 골키퍼와 수비진들이 대거 이탈했던, 차출됐던 그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계자분들에게 이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초반에 울산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게 전지훈련을 가는데 주전 골키퍼랑 수비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 차출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합을 맞추기에도 전술의 합을 맞추기에도 새로운 패턴을 연구하기에도 조합을 짜기에도 굉장히 애를 먹게 되는 요인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울산이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팀들은 다 그렇지만 지난 시즌이죠. 2023-24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 일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른 팀들보다 아무래도 시즌을 시작하는 시간이 더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시안컵으로 대부분 선수들이 차출돼 있다가 우리가 아쉽게도 우승을 못했지만 결승에 못 갔지만 탈락 이후에 팀에 합류하고 바로 또 ACL 경기를 뛰어야 되는 상황. 여러 가지로 이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관계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아무래도 경기를 뛰거나 뭐 수비 조직력을 잡거나 할 때 어수선한 부분이 되게 많았대요. 몇몇 선수는 당연히 지쳐 있을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 현영민 의원님이랑 같이 중계를 봤었는데 서령우 선수가 딱 이렇게 뛰는 꼭 복귀하는 거 딱 보더니 현영민 의원님이 옆에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영우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지금 뛰는 그 복귀할 때 스텝이나 이런 것만 보면 딱 느껴지는데 이건 방전이다. 왜냐면 아시안컵도 그렇고 그 이전에 사실 서령우 선수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있었잖아요. 10월에 네, 작년 가을에 그 기간을 쭉 쉬지 않고 뛰다 보니까 방전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귀하는 과정이 평소와는 너무 다르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방전이다라고 현영민 의원님도 옆에서 말씀해 주셨던 게 또 기억이 나고 김영권 선수도 초반에 사실 대전전 실수가 그랬듯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렸죠. 그렇죠. 네. 이게 또 체력적인 이유를 꼽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아시안컵에 다녀온 뒤로 사실 황희찬 선수도 아시안컵에 다녀온 뒤로 몸 상태가 좀 일정하지 않았다라고 게리오니 감독이 울버햄튼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고 네. 뭐 전술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김민재 선수도 조금 흐름이 끊긴 장면들이 있었는데 여러모로 그 아시안컵 변수가 울산에게도 찾아왔었다. 특히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더 어수선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때 조현우 골키퍼, 김영권 선수, 서령우 선수 그리고 차출 당시에는 울산 HD 소속이었던 정승현, 김태환도 다 차출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모로 울산은 초반에 그런 위기가 좀 있었던 시즌이었지만 그래도 이긴 경기는 이기더라고요. 네, 그게 초반에 일단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명철 위원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작년에 우승하고 나서 정말 얼마 못 쉬고 이제 주요 선수들은 아시안컵을 위해서 좀 차출이 됐고 그리고 차출된 선수와 별개로 이제 울산의 주전 선수들도 정말 잠깐 쉬고 빠르게 동계훈련 가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시즌이 K리그 시즌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못 쉬고 많이 들어가서 이제 생각보다 조금 피로가 많이 누적됐을 피로가 사실 경기를 소화해야 누적이 되는 건데 풀리지 않고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그쵸. 초반에 좀 많이 누적이 됐을 것 같은 울산 HD인데 선수들의 이제 개개인 퀄리티로 이겨 나가면서 다시 한번 응징력이 생기기 시작한 그런 시즌 초반이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이제 악재라면은 이 부분은 사실 좀 안타까운 결과기도 했죠. 일단 요코하마와의 준결승에서 결국 상대를 꺾지 못하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는 진출 실패를 했습니다. 이때는 사실 1차전을 울산이 홈에서 승리했었고 그러니까요. 1대0으로 승리했었고 1차전 승리 덕분에 클럽 월드컵 진출을 확정하긴 했습니다. 이 클럽 월드컵이 어쨌든 한국에서 유일하게 나가는 만큼 네. 울산 HD에게는 뭐 겹경사의 소식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원정이 너무 좋지 못했죠. 원정에서 2차전을 치렀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네, 폭우라고 봐야 될 정도로 그날 경기장의 그 주위 뭐 트랙이라든지 주위 잔디 바깥에 보면 물이 고여있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중계화면에도. 그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내용은 더 안 좋았죠. 시작한 지 30분 만에 원정에서 0대3이었습니다. 1대0이 1대3으로 총합스코어가 순식간에 뒤집히고 아예 주도권 자체를 상대한테 내줬던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테우스 선수가 만회골을 넣어서 총합스코어는 3대2까지 추격. 그리고 상대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합니다. 바로 수적 우위. 뭔가 분위기 바뀝니다. 여기에 보야니치 선수가 또 페널티킥 골까지 넣어주면서 총합스코어가 3대3 동점을 일단 이루는 데 성공을 했어요. 네. 일단 이 총합 스코어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연장에 가는 상황, 한 골을 더 넣어야 울산이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수적 우위였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요. 클럽 월드컵 진출은 이미 확정했고 이제 결승까지 아예 서아시아의 팀까지 꺾어서 꼭 트로피를 들어보자. 왜냐면 울산은 이미 2012년, 2020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어봤던 또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으니까 충분히 팬분들도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상대가 요코하마가 그때 헤리코야 감독이었는데 수적 열세가 되고 나서 바로 수비적으로 밸런스를 다 잠궈버렸어요. 진짜 대놓고 버티더라고요. 대놓고 버텼어요. 그래서 밀집 수비를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울산의 아쉬운 점이었죠. 밀집 수비를 뚫을 만한 확실한 무기가 보이지 않았다. 120분 혈투 끝에 11대 10이었는데 아쉽게도 골을 넣지 못하고 연장 끝 승부차기. 결국은 이제 김민우 선수가 안타깝게도 실축을 하면서 탈락을 했는데요. 이 기록을 보면 ESPN 기준으로 그 당시 경기 기록을 찾아보니까 울산의 슈팅이 40개 120분 동안 40개였고요 유슈팅 15개 오. 근데 2골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력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결정력이 너무 아쉬웠던 거죠. 여러모로 그 요코하마와의 일정 안 그래도 일정이 많은데 비 오는 날 120분 혈투 주전 선수를 대거 출전했고 클럽 월드컵 진출을 확정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는 점 때문에 저는 이 점도 조금 올 시즌 울산의 분위기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을 준 포인트이지 않았을까. 아쉬움과 어려움을 준. 그래서 일단은 꼽아봤습니다. 네. 자, 이런 아쉬움을 뒤로고 그래도 이제 K리그에서는 성적을 계속해서 꾸준히 보여주고 승점을 쌓으면서 이제 상위권 경쟁에 좀 뛰어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힘을 보태서
올라가도 모자랄 판에 이 주요 선수들 사실 이번 시즌에 이제 울산 HD가 뭐 고승범 등을 포함한 영입생들이 있었지만 정말 눈에 띄는 확실한 빅 네임드급 영입들이 많이 없었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팬들이 좀 아쉬워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히려 아끼고 정말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선수들이 시즌 중반에 영입 또는 입대 등으로 네. 떠나가게 되죠. 그렇죠. 일단 전반기 때 너무 좋은 활약을 했던 리그를 씹어먹는 도쿄리 노쿄리 이동경의 미친 활약이었습니다. 네. 진짜 주민기 선수가 경합을 하고 연계해주면 이동경이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 있다가 쭉 그 뒷공간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그래도 이거 웬만한 상황이면 마무리가 어려울 텐데 근데 이동경의 왼발이면 달라요. 네. 그걸 꽂아 넣어요. 진짜 달라요. 어떻게든. 네. 그게 참 너무나도 대단하게 느껴졌던 게 올 시즌 전반기였는데 아무래도 원래 예정돼 있었던 김천 상무의 입대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동경 선수는 전반기 활약 딱 초반에 활약을 한 이후로 팀을 떠나게 되었고요. 네. 이후에는 울산도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사실 냉정히 말해서 이동경 선수의 빈자리를 대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바꾸면서 사용했지만 이동경의 빈자리만큼 메우진 못했죠. 왜냐면 홍명보 감독이 그래도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 이동경 선수가 뛰었던 그 포지션을 그대로 다른 선수로 그 역할 그대로 대체하려고 시도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타로의 사카 선수가 뛰기도 하고 네. 뭐 강윤구 선수가 또 U22로 기회를 받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했지만 아쉽게도 그 빈자리를 뭐 확실하게 메우지는 못했고 그런 가운데 또 주민규 선수가 지난 시즌만큼의 득점력을 사실 보이지는 못했었고 예. 그리고 마틴 아담은 또 출전을 거의 못했었고 나와도 사실 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공격에 있어서 결정력, 화력 이런 것에 아쉬움이 좀 따라왔는데 누빅손이 대전전 때 미친 활약을 하고 얼마 안 가서 갑자기 또 다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엄원상 선수도 사실 잔부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울산이 공격이 뭔가 좀 아쉽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여기에 이탈자가 이제 2명이 또 발생을 하죠. 일단 유럽 진출을 꿈꿨던 서령우 선수가 시즌 중 이제 경기를 뛰다가 어깨 수술 시기를 잡고 네. 어깨 수술을 하면서 일단 뭐 전력에서는 좀 일찍 이탈을 해 있었고요. 결국 여름에 이제 츠르베나 츠베즈다로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울산 팬분들이 지금 서령우 선수를 축하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럼요. 계시죠. 네. 네, 왜냐하면 서령우 선수는 유럽에 나갈 만한 재능이고 네. 충분히 그런 시기가 이제 왔다는 것을 많은 팬분들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츠베즈다에서 잘한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굉장히 또 많은 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좀 뿌듯하게 느끼고 있고요. 마틴 아담과도 이제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울산의 사실 그 준우승 징크스를 뚫어준 선수죠. 네, 혀를 뚫어준 네. 선수입니다. 구단 SNS를 보니까 아예 마틴 아담을 떠나보내면서 감사패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마틴 아담에게 제공을 해줬더라고요. 네. 울산이 3연패를 하는 데 있어서 2022년 우승에 너무나도 절대적인 기여를 했던 선수죠. 그럼요. 당시 전북과의 홈 경기 마틴 아담의 그 두 골이 아니었다면 혹시 그 경기를 전북에게 패했더라면 그래도 승점 자체는 울산이 앞서 있었겠지만 혹시 모르는 거니까. 기세가 넘어가니까 네.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그 아쉬웠던 울산의 그간의 흐름들을 마틴 아담의 그 극적인 활약들이 깨트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리그 우승을 해마다 해나가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마틴 아담도 이제 계약을 해지하면서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울산 입장에서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시즌 전 동계우연의 차질이 좀 있었던 것 그리고 요코하마와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한 데다가 A씨의 병행에 대한 부담감, 피로도, 예. 네, 부담감과 피로도도 있고 여기에 공격력을 늘려야 되는데 이동경이 빠지고 누빅손과 같은 선수들 부상으로 빠지고 대체자를 확실하게 물색하지 못하고 여기에 이제 서령우와 마티나단과도 이별을 하고 예. 그리고 제가 이후에 이야기를 할 거라서 지금 이야기를 좀 안 했지만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 감독 차출 관련 선임 관련 이야기는 이미 올해 초부터 쭉 있어 왔어요. 계속 나왔죠. 계속. 방금 말씀드렸던 동계우연 이야기, 뭐 요코하마전 이야기, 이동경 이야기, 서령훈 이야기, 마티나단 이야기 그 동안에 계속 진행 중이었던 게 홍명보 감독과 관련된 국대로 가는 거 아니냐, 시즌 중에 팀을 떠날 수 있다, 그런 루머와 기사들이었습니다. 팬들의 마음이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네. 미치죠. 그래서 트럭 시위도 최영전사가 축구회관에 보내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딱딱딱 그냥 시간 순서대로 진행된 게 아니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팬들에겐 다 찾아왔던 거예요. 당연히 울산의 HD가 흔들릴 만한 요소들이 많았던 올해 좀 전반기의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또 냉정히 따지면은 팬들은 이제 직접 그라운드 내에서 경기를 뛰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간접적인 타격이 오실 것 같은데 그라운드 내에서 뛰는 그리고 그런 감독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는 선수들은 실질적인 타격이 이제 외부에서 그렇게 오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정말 냉혈한인 사람이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악재들이 많았던 시즌이었고요. 우리 이명철 위원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딱 그 1월달 아시안컵이 좀 생각보다 저조한 성적으로 끝나고 나서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되고 나서 바로 3월에 A매치를 소화해야 되는데 감독이 없다 보니까 1순위 임시감독 1순위가 바로 홍명보 감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수장부터 흔들리고 뭐 선수들도 조금 동요를 안 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개개인 폼도 작년보다 완벽히 좋은 것도 아니고 떠나가는 선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팎으로 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시간은 흘러 뜨거워지는 여름으로 오게 됩니다. 제가 계속 그 베테랑들이 팀 분위기에 많은 역할을 해줬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이런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선수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베테랑들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강조했던 거거든요. 올 한 해를 보내오는 동안에 그래도 울산이 집중해서 경기를 준비하고 어쨌든 팬들에게 계속 뭔가 결과상으로나 내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이유에는 그런 팀 분위기가 저는 되게 큰 영향을 차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팬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우리 클럽만의 문화 이거잖아요. 예, 우리는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 결속력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해낼 거야, 네. 이겨낼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기억이 있는 과거의 팀들도 생각이 나고 실제로 그런 팬들도 많으실 텐데 최근 들어서는 울산이 이제 확실히 좀 그런 문화가 생긴 것 같고 올해 말씀해 주신 그 베테랑들의 역할이 너무 좀 잘 먹히면서 울산 HD가 결속력을 많이 잃지 않고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명 언급해야 될 선수가 이제 서령우 선수가 떠난 뒤 오른쪽 풀백의 대체 영입을 할 줄 알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백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윤일록 선수가 윙이 아닌 풀백으로 내려오면서 오른쪽 풀백의 굳은 일을 다 해줬죠. 그 덕분에 포지션 구멍이 발생했던 상황인데도 울산이 그 급한 불을 끄고 메꾸면서 시즌을 아무렇지 않게 치를 수 있었던, 그래서 윤일록 선수도 기여도가 상당한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의 영입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 포지션 변화를 통해서 팀에 정말 순도 높은 영향력을 보여준 선수를 뽑았을 때는 저는 윤일록 선수도 이번 시즌 울산 H 내에서는 손가락 안에 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정말 그 소중함에 있어서는 팬분들도 잘 아실 거라서 오른쪽 풀백에 굳은 일을 해주고 포지션을 대체해줬다. 그리고 이외에는 뭐 오른쪽 풀백에 최강민 선수나 장시영 선수가 나오기도 하면서 그때 이 포지션 빈자리를 잘 메꿔왔던 울산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름에 정우영 선수와 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야구를 영입하면서 앞쪽에서의 무게감 그리고 중원에서의 안정감을 더한 울산 HD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위권 넘어서는 이제 3연패를 노리는 단계들로 계속해서 이제 여름의 성적 그리고 순위를 좀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결국 이 얘기 울산 HD 입장에서는 올해는 이 얘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수장이 딱 그 시점에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의 감독이 됐죠. 네. 그러면서 사실 말씀드렸던 전반기부터 이어왔던 시즌 중 감독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팬들이 느꼈던 그 불안함이 결국은 현실이 되었고 많은 팬분들이 사실 실망감을 좀 감추지 못했죠. 그러니까요. 왜냐면 홍명보 감독은 앞서 이제 마틴 아담이 울산의 징크스를 깨트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네. 홍명보 감독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홍명보 감독도 팬들이 신뢰를 절대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울산이라는 팀이 갖고 있는 그 위닝 멘탈리티를 만들어주는데 중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김도훈 감독 때 아쉬웠던 준우승 행진이 이제 홍명보 감독이 오면서 물론 첫 시즌은 또 준우승에 머무르긴 했지만 팀 스피릿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최대한 그 카리스마로 위닝 멘탈리티를 심어주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좋은 지도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리고 홍명보와 함께 성공을 이룬 울산 팬들로서는 홍명보라는 이름과 감독이 보여주는 카리스마가 곧 구단의 이미지와도 좀 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축구야? 예, 이거 한마디면 사실 확실한 밈이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팀에 대한 또 감독에 대한 신뢰가 되게 컸을 울산 팬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시즌 중에 감독이 좀 급하게 떠나게 되었고 감독 공백으로 인해서 여름에는 정말 좀 울산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죠. 이경수 감독 대행이 그래도 고군분투하면서 인천과의 코리아컵 경기 때는 그래도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했지만 제주에게 패하고 그리고 전북과의 현대가 더비 때도 결국 전주정에서 패배를 하고 여러모로 울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팀의 수장이 바뀌고 코칭 스태프가 새롭게 역할을 바꾸게 되고 이러면서 트레이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원두재 선수가 전역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팀을 떠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태석 선수와의 트레이드 관련된 다양한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여러모로 울산도 참 부침이 많았고 여러 가지로 악재가 많았던 어려움이 많았던 흔들림이 많았던 시즌이었는데 그때 김판곤 감독의 선임 소식이 이제 들려왔죠. 김판곤 감독은 이후에 리그에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일단 선수들에게 그 부임 당시 조현우 선수가 방송 인터뷰에서 대구와의 경기가 끝나고 했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김판곤 감독이 항상 선수들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는 잘할 수 있다. 지금 분위기 좋고 잘해오고 있다. 할 수 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계속 김판곤 감독이 끊임없이 선수들에게 심어줬대요. 그래서 조현우 선수의 그때 방송 인터뷰 내용을 보면 감독님 덕분에 좀 더 팀이 뭔가 더 할 수 있다, 끌어올려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고 다시 우리가 해보자 그런 느낌으로 하나하나씩 해나가려 한다 이런 이야기로 그 당시 방송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네. 실제로 김판곤 감독이 오면서 결과를 상당히 잘 냈고 팀 분위기도 올라왔고 앞서 말씀드렸던 전술상의 변화 덕분에
좀 더 울산이 4-2-3-1 형태에서 4-3-3 형태에 가깝게 저는 변했다고 보거든요. 고승범 선수의 전진 배치도 그래서 일어나게 되고 네. 고승범 아타루가 필드 위에서 같이 뛰는 그림도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거죠. 대신에 풀백은 조금 뒤를 받치는 형태로 미드필더가 더 전진하는 공격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고 이런 전술 변화를 통해서 선수들 개개인의 폼도 더 살아나고 팀 분위기도 끌어올리고 그리고 김판구 감독도 카리스마를 보여줬고요. 네. 그런 힘들이 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울산이 이 리그에서는 수원FC전 이외에 패배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그리고 마지막엔 집념을 보여주면서 김천전 극적인 역전승. 네. 예,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였죠. 그리고 스플릿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오면서 이제 강원전,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사실 여기서 또 하나 언급을 해야 될 어떤 악재가 여름부터 너무 많이 아쉬워진 울산 문수의 잔디 상태예요. 홈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에게도 그리고 이거는 다른 축구 전문가분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울산은 그래도 리그에서 선두권 팀이고 기술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잔디가 좋아야 사실 이 선수들이 더 유리하게 볼을 찰 수 있다. 왜냐면 울산을 상대하는 팀들은 대부분 좀 수비적으로 숫자를 많이 두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하는 상황 자체가 홈팀 울산에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더해서 선수들의 유형을 봐라. 대부분 기술적으로 훌륭한 선수들 아니냐. 이 또한 어떻게 보면 2년 동안의 악재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에도 강원전 어떻게 보면 울산종합 잔디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요. 홈팀 입장에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로움이 좀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원전을 승리하고 리그에서는 우승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3연패 5번째 별이 되었죠. 네. 하지만 그 우승하기까지의 중간중간 과정, 특히나 이 9월, 10월 사이의 경기들을 봤을 때 물론 리그에서는 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는데 분위기에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경기들에서 패했기 때문에 네. 그 여파가 리그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울산 HT 팬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영상이 이제 올라갈 시점이 조르와의 원정 경기가 끝나고 있지 아니면 그 전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촬영하는 기준이 조르전을 보기 전입니다. 네. 근데 그냥 예상을 하기에는 리그가 한창 선두 경쟁이 치열했을 때는 조금 더 주중 경기의 챔피언스 리그보다는 주말에 리그 경기에 좀 더 라인업에 집중해서 나온다고 그랬던 저는 것 같아요. 느꼈거든요. 네. 좀 더 리그에 힘을 주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때는 아무래도 로테이션을 좀 가동하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간의 조합이 좀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합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미드필더들이 공격에 참여하지 못하고 좀 내려와서 볼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연스럽게 공격 숫자가 줄어들면서 전개가 안 되고 원하는 압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볼 전개가 끊기거나 아니면 상대에 대한 1차 압박이 잘 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하고 공격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저는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운터를 많이 맞더라고요. 네. 리그와 달리. 그리고 실제로 이 3번의 일정에서 만났던 일본 팀들 뭐 가와사키나 아니면 고베나 요코하마나 기본적으로 일본 J리그 선수들은 기술이 워낙 좋아서 예. 압박을 정말 완전한 압박이 아니면 풀어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과 경쟁력이 있는 팀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울산이 거기서 좀 고전을 면치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리그 우승을 확정했고 남아있는 코리아컵 결승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이제 집중할 환경이 충분히 조성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김판고 감독도 또 선수단도 조금 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힘을 실어서 그간 챔피언스 리그 성적 때문에 실망했을 팬들에게 이제는 더 만회해주는 모습을 이번 조르전부터 좀 보여주기를 혹은 보여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정말 세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굵직굵직한 부분을 저희가 1월 달로 시계를 돌려서 이제 울산 HD가 악재가 이랬었고 그리고 이제 결과까지 네. 얻어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악재만 얘기하면 좀 울산 HD 팬들이 약간 섭섭할 수 있으니까 정말 딱 한 가지 포인트 이명철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이 부분은 좋았기 때문에 울산 HD가 3연패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조현우죠. MVP를 주장하십니까? 다 잘했지만 투표권이 있다면 조현우를 뽑을 것 같아요. 빚입니다. 그냥 빚, 말 그대로 빚 현우고 사실 저는 팀이 우승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가장 기여가 많이 됐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계속 강조했던 위닝 멘탈리티인 것 같아요. 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분위기 그리고 뭔가 파도가 계속 바깥에서 들이쳐도 그래도 일단 내부의 일에만 집중해보자. 우리가 네. 해야 할 일에 집중해보자. 그런 느낌으로 선수들이 하나가 되었고 또 김판구 감독이 오면서 더 그러한 선수들의 흐름에 힘을 실어주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울산이 좋은 시너지를 내면서 후반기 때 성적을 내왔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KMF 1부 시간에는 이 이명철 위원과 울산 HD가 어떻게 구단 최초의 3연패를 악재를 딛걸 수 있었는지에 관한 큰 견해를 통해서만 얘기해봤고요. 물론 이것 외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중간중간 이제 팬들의 좀 다양한 시각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아쉬웠고 이런 부분도 좋았고 하시는 것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결과 이 타이틀을 울산 HD가 갖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한번 축하드리는 박수를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뿐만 아니라 내년에 네. 4연패, 5연패 도전해야 되는 그 포부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울산 HD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왕조를 유지해야겠죠? 그렇죠. 또 내년에는 클럽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우리 K리그 1의 저력을 정말 대단한 유럽, 남미, 뭐 아프리카, 뭐 아메리카 등 이러한 타 대륙의 팀들을 상대로도 마음껏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것 결정된 것 하나. 2024 K리그1 우승팀은 울산 HD였습니다. 이제 박수를 끝으로 이제 TMF 1부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K리그 소식 더불어서 이제 다양한 해외 축구 소식도 재미있게 원투펀치 TMF 시간을 통해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